제 차는 아닙니다. 메이커에서 가끔 신차 발표를 하면은 이벤트 같은 걸 하잖아요. 얼마 동안 시승할 수 있는 이벤트를 주는데 제가 거기에 당첨이 돼서 지금 거울아 이 세상에서 어떤 바이크가 제일 이쁘니? 라고 하면 그 거울이 답해줄 겁니다. 바로 MV 아구스타 슈퍼벨로체 오토첸토 800이라고. 추워! 이 방법이 있었구나. 오, 좋아. 같아요. 뜨거.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여기 싹 다리가 들어가서. 너무 좋아.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는데 적응되니까 이쁘면서, 그치? 여기 다리가 쏙 들어가가지고. 쏙 들어가서 엉덩이 쓰기가 너무 편해. 날씨는 많이 따뜻한데 지금 길이 너무 미끄러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너무 싫어. 오늘은 MV 아구스타 슈퍼벨로체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MV 아구스타라는 브랜드 자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은 두카티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하고 MV 아구스타 하면 떠오르는 거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인지도 테스트죠. 두카티 하면 떠오르는 것 했더니 예쁜 쓰레기라는 명성에 걸맞는 대답이 바로 나오더군요. 반면 MV 아구스타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점점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실상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MV 아구스타 하면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두카티를 타다가 더 나은 무엇인가를 원해서 MV 아구스타까지 오시게 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MV 아구스타를 먼저 경험했다가 두카티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왠지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선입견일 수도 있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레이싱 명가 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월드 챔피언 37회인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레이싱에서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어서 레이싱을 떠난다. 지금 현재는 모토GP에 출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모토GP2에는 참여하는 것 같던데 엔진은 또 트라이엄프 엔진을 갖다가 쓰는 것 같고 하여간에 좀 고가 바이크라는 실제로 해외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해외에서조차도 레이시 모토사이클리스트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허세템으로 소장하는 바이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이 미끄러워서 안전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고장이 잘 날 것 같은, 그리고 한번 고장 나면 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과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가 MV 아구스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구입하기를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 떠오르고요. 바이크계의 페라리는 과연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MV 아구스타 편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MV 아구스타가 재정난으로 팔려 나갈 때 두카티는 팔아도 얘는 팔지 않은 일화가 이제 그 당시에 페라리하고 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썰들이,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타보면 이 바이크 음색이 이게 만들어진 음색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아마 라이딩 포지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얘는 장르를 알차 레플리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공격적인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F3를 뭐 그대로 가져온 차기 때문에 완전 밀착되고 공격적인 자세가 바로 나옵니다. 심지어 V4S보다도 살짝 빡세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포지션이 나와요. 딱 밀착하면 주행풍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트고가 830이거든요. V4S가 83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오히려 핸들 높이가 V4S보다도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공격적인 포지션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고요. 나는 시트고가 얘가 한참 낮은 줄 알았거든요. 발착지성은 V4S보다 훨씬 좋다고 느껴가지고, 아마 시트가 싹 깎여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발착지성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엔진은 뭐 F3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798cc 엔진이고요. 트랩 피스톤이 3기통 엔진입니다. 13,000rpm에서 148마력 최대 마력이 나오고 1600rpm에서 60파운드, 60몇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최대 토크가 1600rpm에서 나온다고 하더군요. 보호가 한 79 정도 되고 스트로크가 54.3인가? V4S가 80 정도 되고요. 보호가 스트로크가 더 짧더라고요, 얘보다도. 전형적인 쇼 스트로크인데 V4S보다는 좀 덜하지만 얘도 이제 고회전 엔진임을 알려주고요. 실제 운전해보면은 토크가 어떤 영역대에서 막 폭발적으로 토크가 뿜어져 나온다 이런 거를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감흥은 없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고속으로 올라가면서부터 힘이 남는다는 느낌. 미들급인데도 불구하고 220, 30 넘어가면서부터도 얘가 최고 속도가 240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240밖에 안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더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의 힘이 후반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반 낮은 RPM에서 이렇게 갤갤거리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 구간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한 8,000, 7, 8,000 정도 RPM을 넘어가면은 얘가 카랑카랑해지면서 완전히 또 성격을 싹 바꿔서 날카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얘가 내는 색깔, 음색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바이크계 페라리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꾸 V4S랑 비교해서 정말 미안한데 V4S가 210 몇 마력인데 그리고 최대 토크도 거의 막 90피트 파운드 80 몇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돼요. 얘는 60대인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V4S하고 얘하고 제 공차 중량이 170kg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은 무게 그런 차이가 나니까 토크발에서 V4S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엔진 압축비도 얘는 아마 3.3 정도 되고요. V4S는 14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급유 세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얘도 아마 당연히 고급유 세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킹은 실제로 해봤을 때 뭐 무난한 정도, 아직 과격한 운전을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프론트는 320mm 플로팅 디스크 채용돼 있고 레디얼 마운트 브렘보 모노블록 캘리퍼 적용돼 있고요. 4피스톤, 리어는 220mm 브렘보 디스크 들어가 있고요. 스로틀감은 상당히 예민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만 감아도 바로 직결되는 그런 감이 좋다고 하면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또 얘가 세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스 센시티비티라는 것을 값을 세팅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예민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클러치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그냥 보통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퀵시프트는 뭐 전자식인지 기계식인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니그립은 예술입니다. 예술. 네그립은 정말 달리 뭐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기통 제가 타본 게 XSR 900을 타봤는데요. 얘는 사실 F3에 기반을 두고 있는 녀석이고 얘는 그냥 네이키드에 해당되는 차죠. 근데 엔진 성능으로 따지자면은 속도로 치면 RPM은 잘 모르겠고 속도로 치면은 160에서 200대 초반까지 올라가는 능력은 XSR 900이 순식간이었던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200km까지 도달하는데 맥시멈 그 다음부터는 조금 딸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얘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160km, 180km 이럴 때는 아직이야 그런 느낌이 드는데 200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요. 힘이 고기에 배치가 돼 있나 봐요. 그런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장르에 대해서 뭐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장르를 나눈다는 게. 얘는 어디 장르에 속하는가. 저는 그냥 레플리카라고 부르고 싶어요. 바바리만 걸치고 있을 뿐이지 그냥 안에는 스프린터 지금 100m 달리기 하고 나자마자 그냥 바로 바바리 코트 입고 있는 녀석 뭐 그런 정도. 네오 레트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오 레트로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마 XSR 900 뭐 혼다 CB 1000R 이런 애들이 네오 레트로에 들어가잖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다 얘가 오징어 만들어 버렸다 뭐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카페 레이서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이제 얘는 이제 거기에도 속할 수 있는 거. 얘는 그 카페 레이서라는 장르에도 속할 수 있고 레트로 장르에도 들어가고 네오 레트로 장르에도 들어가고 레플리카라고 해도 손색이 없고 뭐 비교 대상이 있을 수 있는 게 굳이 따지자면 트라이엄프의 스럭스턴 애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스럭스턴 RS는 그냥 전통 클래식 바이크지 네오 레트로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로켓카우를 전형적인 로켓카우를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로켓카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티가 나기 때문에 얘를 좋아하는데 얘보다 더 아름다운 로켓카우를 지닌 바이크가 한 대 제가 알고 있는 바이크는 한 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허스크바나 비트필렌 에어로. 그거는 정말 작살이죠, 작살. 그거보다 이쁜 로켓카울은 없다고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조금 짧아서 발이 좀 걸쳐지다 마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고요. 이 리어샥인데 리어샥 제일 불만인 부분은 바로 요 리어샥. 맨날 뭐 좋은 것만 쓰다가 버릇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불만이 있습니다. 너무 통통 튀기고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풀리 어저스터블 프로그레시브 작스 리어샥입니다. 프론트는 마르조끼니 도립식 텐션이 앞에는 달려있고요. 고속 코너링이라든지 쇼코너를 잠깐 해본 느낌으로는 코너링은 정말 발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다. 트랙을 타라고 얘도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코너링 시에 굉장히 안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죠? 눕히는데 부담감이 좀 덜한 게 사실이고요. 아까 그 풀리 어저스터블 프로그레시브 작스 리어샥이 좀 많이 통통 튀긴다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랬는데 이게 고속 코너링에 딱 들어가면은 컴파스로 딱 잡고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얘가 휠베이스가 1379인가 1397인가 1379일 것 같아.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V4S가 1400이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휠베이스가 확실히 짧은 편에 속하고요. 무엇보다도 V4S도 그렇지만 얘도 역크랭크, 역회전으로 인해서 그 자이로 효과를 억제해서 코너링 시 훨씬 더 간결하고 간편하게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실제로 타다 보면은 체감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공도에서 편안하게 타고자 하는 느낌으로 이거를 사신다면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제 차가 아닌 관계로 저랑 상관없기 때문에.